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합니다. 닥터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각턱 성형이란 주제로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전문의 김상우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각턱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이게 안면 윤곽 수술의 한 일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면 윤곽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근 작고 갸름한 얼굴형이 미인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얼굴형을 원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이란 계란형의 날씬한 얼굴형을 만들기 위해서 얼굴뼈를 절단하거나 다듬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네. 갸름한 계란형 얼굴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안면 윤곽 수술이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종류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네. 안면 윤곽 수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사각형의 얼굴형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V라인 수술, 튀어나온 광대를 축소하는 광대 축소술, 왜소하거나 짧은 턱을 개선하는 무턱 성형술, 그다음에 주걱턱과 비대칭, 부정교합 등을 치료하는 양악수술 등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면 윤곽 수술의 이런 다양한 종류 중에서 오늘은 사각턱 성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턱 성형이 어떤 수술인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동양인들은 특징적으로 하악각이 발달하고 아래턱이 넓어서 사각형의 얼굴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강하고 남성적인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사각턱의 원인에 따른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겠고요. 과도하게 발달한 저작근을 줄여주는 수술이나 시술, 과도한 볼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 늘어진 피부나 연조직을 당겨주는 수술, 튀어나온 뼈를 절단하거나 다듬어주는 수술 등 사각형의 얼굴형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종류의 수술이나 시술을 사각턱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턱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뼈가 발달한 경우와 근육, 피부, 지방 등 연부 조직이 발달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턱뼈가 발달한 경우는 사각턱 수술, V라인 수술의 적응증이 되겠고요. 그 외 근육이나 지방, 피부 등 연부 조직이 발달한 경우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원인의 경우 여러 가지 수술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그 사각턱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턱이 발달한 그런 분입니까? 네. 사각형의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래 턱뼈가 많이 발달할 경우 뼈를 절단하고 다듬어서 작고 갸름한 얼굴형으로 만드는 수술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 턱이 발달한다는 그 속설 중에서 껌을 많이 씹고 그리고 오래 씹으면 턱이 발달한다고들 하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사실이고요. 껌을 많이 씹으면 저작근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저작근은 아래턱에 붙어있는 근육으로 저작근이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턱이 넓어 보이게 됩니다. 혹시 껌이나 뭐 오징어 같은 이런 딱딱한 음식을 오래 또 많이 씹으면 저작근 외에 뼈 자체가 발달할 수도 있습니까? 장기간, 오랜 기간 섭취하면 뼈 자체가 발달할 수도 있으나 주로는 저작근의 발달로 인해 턱이 넓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딱딱한 음식물을 오래 섭취하면 턱관절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턱에 이상을 유발하는 그런 나쁜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껌뿐만 아니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를 심하게 간다든지 한쪽으로만 누워서 잔다든지 하는 잘못된 수면 습관도 턱의 비대칭이나 턱 모양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굳이 각진 그 턱만 성형하는 게 아니고 비대칭도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수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심한 비대칭이나 이빨 교합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주 심하지 않은 비대칭은 안면 윤곽 수술로 충분히 교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종류가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사각턱 성형 수술에도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여기 귀 밑에 사각턱 돌출 부위만 절제해내는 하악각 절골술, 사각턱의 정면 효과를 좋게 하는 피질 절골술, 사각턱과 턱끝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V라인 수술 등이 있습니다. 하악각 절골술은 정면에서 볼 때 아래턱의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흔히 시행되지는 않고요. 피질 절골술은 아래턱의 감각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을 확인하고 이 신경의 바깥쪽 부분을 넓게 절제하는 수술로 수술의 정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V라인 수술은 바깥쪽 턱뿐만 아니라 턱끝까지 갸름한 얼굴선이 연결되도록 하는 수술로 최근 사각턱 성형의 가장 대표적인 수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왜 보통 얼굴 갸름하게 혹은 그 사각턱이 고민이신 분들은 턱 보톡스를 맞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이게? 턱 보톡스의 경우는 이제 저작근이 넓게 발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대신 이제 턱뼈 자체가 많이 넓고 벌어져 있는 분들은 결국은 사각턱 수술을 하셔야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뼈 자체가 각진 분들, 발달한 분들은 네. 이 사각턱 성형을 받으신다. 네. 네, 그리고 근육이 자란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각턱 성형 수술 전에 혹시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등 전신 마취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이후에 안면부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시행하고요. 중요한 신경의 위치와 치아 상태, 아래턱의 형태와 대칭성 등을 수술 전에 분석하게 됩니다. 네, 뭐 혈액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CT까지 검사를 참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이 수술이 좀 위험하다는 의미일까요? 크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입 안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혹시 그 출혈이 지속이 되면 기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삭간을 하는 전신 마취로 하게 되는 수술이고요. 네.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수술 전 정확한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하면 크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모든 검사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네. 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놓으신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각턱 성형 수술은 하기 어려운 체질이 따로 있거나 혹은 주의해야 할 분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히 수술이 어려운 체질은 없지만 출혈 경향이 있거나 출혈 경향을 만들 수 있는 약물이나 음식물을 복용하는 경우는 수술 전 꼭 담당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수술 전에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무엇보다도 수술하기 전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혹은 뭐 복용하시고 있는 약이 혹시 있으면은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수술 전 상담은 이제 그런 거에다가 수술 후에 본인의 얼굴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뭐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한계점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해가고 수술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본인이 현재 복용 중인 약물부터 원하는 기대치까지 뭐든지 숨김없이 다 상담을 할 때 털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수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까?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전신 마취를 하고 입안 절개를 통해서 아래 턱뼈를 노출합니다. 그리고 앞쪽과 뒤쪽의 턱뼈를 미리 계획한 만큼 절단하고 고정을 합니다. 이후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이 뼈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뼈를 다듬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혈액이나 조직액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관을 연결하고 입안 절개를 봉합하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게 뼈를 건드리는 만큼 수술 시간이 조금 길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떤가요? 일단 뭐 윤곽 수술이 뼈를 절단하는 수술이라서 수술 시간이 더 많이 길지는 않고요.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내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 전 필요한 어떤 뭐 검사라든지 전신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깨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아, 오롯이 수술에 드는 시간만 2~3시간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검사 시간부터 마취가 끼는 시간까지 하면 하루 온종일 내야겠네요. 수술에 대해서. 한 5시간 정도 아, 보시면 5시간 될 것 정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심한 붓기는 일주일이면 좋아집니다. 잔 붓기는 1달에서 3달 사이에 서서히 빠지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일주일부터 얼굴에 온찜질과 마사지를 하면 남아있는 붓기를 빨리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통증은 괜찮습니까? 뼈 자체에는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네.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턱뼈 주위의 신경이나 치아로 연결되는 신경이 손상을 받는 경우 감각 이상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왠지 사각턱 성형수술은 조금 수술하고 나서 관리를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좀 되는데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수술 후에 약 일주일간은 유동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입안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가글링을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 붕대는 상태에 따라 약 일주일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찜질과 가벼운 운동으로 수술 후 붓기가 빨리 빠지게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이 찜질은 냉찜질일까요? 온찜질일까요? 수술 후에 첫 3일 정도는 냉찜질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이후에는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게 일주일 동안만 찜질을 하면 되는 겁니까? 찜질은 2~3주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일주일간 유동식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유동식이 뭔가요? 아무래도 윤곽 수술을 받고 나면은 입을 움직이거나 딱딱한 음식을 씻거나 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유동식이란 두유나 묽은 죽같이 네. 섭취하기가 용이하고 입안을 깨끗이 헹글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한 일주일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혹시 사각턱 성형 수술을 하면 입 자체를 벌리기가 아예 힘든가요? 처음 일주일 정도만 그렇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입을 벌리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각턱 성형 수술은 아무래도 뼈에 칼을 대는 수술인지라 많은 분들이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질문은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각턱 성형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생길 수는 없는지 혹시 생긴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혈이나 감염 등 일반적인 수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간혹 뼈를 절단한 면이 만져지거나 아래턱에 감각 이상, 안면신경 마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수술과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사각턱 성형을 고려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고민만 하시다가 해봐야겠다 결심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사각턱 성형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요즘에는 미인의 기준이 바뀌고 큰 얼굴에 컴플렉스를 느끼는 여성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사각턱 성형 분야에서는 수술 기구가 발달하고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되어서 수술 자국을 남기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각턱과 큰 얼굴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각턱 성형 수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사각턱 성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사각턱 성형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다양한 정보 충분히 알아보시고 전문의와 자세히 상담하신 후에 안전하게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문의 김상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